안녕하십니까, 일송입니다. 대한국의 자존심 일송성명학연구소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름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송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제가 좀 힘이 납니다. 벌써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 있는데 자연의 선물이란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이렇게 뜨거웠다가 가을에 아름다운 과실과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맑고 청아하게 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성명학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서 말이 좀 느린데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급해서 손해보는 것이 더 많지 느린 것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스스로 위안을 하며 이름을 지을 때는 일단 15가지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1 기본적으로는 1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12를 우리가 말을 할 때 12라고 하고 소리로는 12라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겁니다. 흑백을 가르는 거고 낮과 밤을 가르기 때문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12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24시간으로 하고 12 가르는 걸 우리가 기본 배운 학술로서는 12라고 하지만은 소리는 12라고 하는 겁니다. 12. 가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죽고 힘들고 골탕을 먹고 괴로워하느냐면 말귀를 못 알아듣어서 다 기가 막혀 주는 겁니다. 말을 하고 나면 도망가게 붙잡아둔 그림이 글자인데 글자는 알지만 뜻을 모르기에 뜻도 모르고 당하네 그러는 것입니다. 즉 귀한 말을 알아듣고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에서 이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을 할 때 12가지 피해야 될 것이 있지만은 학술적으로 난해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에 제일 알아듣기 쉽게 진도를 빨리빨리 좀 나가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은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제 사이트 유튜브에 일송성명학연구소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첫째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1번이 뭐냐면 1번 홀수, 2번이 짝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홀수의 예를 들어서 이름을 지을 때 1번 피해야 될 것이 즉 이름을 홀수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이 홀수를 예를 들어 보자면 이, 서, 준이 됩니다. 이가 7획, 서가 11획, 준이 9획이 됩니다. 왜 홀수로 지으면 안 되느냐면 모든 만물의 이치는 음과 양, 마이너스와 플러스, 여자, 남자, 낮과 밤, 크고 낮음 상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유불급이라고 이름이 전부 다 홀수로 되어 있으면 홀수는 양이고 양은 하늘이고 하늘은 남자고 동양사상학의 근본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홀수 이름을 지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부 양, 즉 태양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밝음으로. 만물의 이치는 12시간 성장하고 태양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12시간은 잠을 자는 달, 음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양, 태양으로만 되었기 때문에 절대 불가한 이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지을 때는 짝수입니다. 짝수 이름은
예를 들어서 짝수 이름은 김동민입니다. 8, 10이 되는데 모든 분들이 이 학문에 또는 한학에 조예가 깊지 않으신 분들은 구획인데 구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인데 왜 10획이냐고 합니다. 이 형태대로 보는 것을 역상법이라고. 역상법.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뜻까지 이치까지 포함해서 보는 것을 영리법이라고 합니다. 영리법. 그래서 우리가 이 글자를 쓰면 하나 둘 셋 넷인데 이것은 본자리 이치자리로 보면은 구수록이 되므로 10획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학을 하시거나 역학을 하시거나 또는 성명을 하는 분들은 전부 이것을 10획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시면 이름 짓는 법이나 뭐 이름에 대한 책을 보면은 이것이 다 10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왜 9획인데 써보니까 9획인데 10획이냐.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영리법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영리법. 그래서 짝수는 짝은 음이고 음은 달이고 달은 여자고 음은 그늘이고 하기 때문에 홀수에서 말씀드렸듯이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자야 되는데 12시간 성장하고 12시간 쉬어야 하는데 전부 음으로만 되어 있으면 이 또한 과유불급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써도 넘치는 것은 쓰지 못한다. 그래서 짝수 이름이 불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폐명입니다. 폐명. 조개 패자했다 이름명. 조개를 쪼개면은 딱 벌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조개가 반으로 딱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쪼개지면 못 쓰니까, 쪼개지면 못 쓰게 되니까, 쪼개지면 새로운 것이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콩을 심었는데 콩이 쪼개지면서 싹이 나와야 하는데 성명학에서는 이것이 반딱 쪼개진 자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이름은 조개 패자, 그러니까 쪼개지면 망하기 때문에 망할 패자, 또는 이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갖다가 썼을 때 박, 순, 박순민 하면 요 가운데로, 이 가운데로 글자가 반씩 딱딱 쪼개지는 겁니다. 이렇게 반씩 딱딱 쪼개진 글자를 쓰면은 이것을 폐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폐명. 그래 가운데로 바람이 지나간다고 해서 이걸 풍명이라고도 합니다. 바람풍자 이름명자. 그래서 이름이 바람을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폐명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런데 장명을 하시거나 역학을 하시거나 일반 이름을 짓고 하는 분들이 흔히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1, 2, 3 12가지 이름을 갖다가 안 지어줘야 될 자리에서 일단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지면 관계로 이것을 갖다가 지우고 다시 네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어떤 이름이 되지 않나. 네 번째는 이름이 거창한 이름. 네 번째, 거창한 이름.
이름값 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름에 치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연각 호텔, 뭐 대왕 코너, 대우 자동차, 그런 거창하게 들어가는 이름도 대장, 뭐 장군, 이런 이름으로서 너무 누가 들어도 이건 좀 과하지 않느냐. 그 생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한 군데로 지배하게 되어서 기가 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에 치인다는 말도 있지만, 아니, 이름값 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름에 치인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거창한 이름은 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군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장군도 되지 못하고 상병이나 병장 생활로 제대를 하면 너는 이름값도 못하느냐고 장남반 농남반의 자리가 일단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대표하는 대명사가 이름인데 내 이름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는 그 자체가 농담이다 하더라도, 장난이다 하더라도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발음이 이상야릇한 거, 이상야리꾸리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 이성기, 뭐 주울래, 오지마, 뭐 이놈아, 그런 이름은 안 지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발음, 어감, 느낌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난을 하든 농담을 하든 타인으로부터 그런 대상 자체가 된다는 그 자리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한 이름, 발음이 이상한 이름, 불가입니다. 여섯 번째, 받침이 없는 이름. 모든 것은 받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받침이 어디냐면 일단 육신적으로는 땅이 받침이 됩니다. 몸적으로는, 우리 몸으로 봤을 때는 발바닥이 받침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름이 이서, 예를 들자면 이서, 뭐 지혜미, 이미사, 뭐 이런 이름들, 뭐 많이 사람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좀 짓는 이름, 이미지, 이런 것은 불가입니다. 불가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대한민국에서 오직 저 일송만 외자 이름과 한글 이름을 지어드리지 않습니다. 제 사이트를 25년 전서부터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왜 한글 이름과 외자 이름은 지어주지 않는가?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학계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 철학이나 역학을 운영하시고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 또 이름을 짓는 분들, 또 성직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왜 한글 이름을 당신 일숙만 지어주지 않느냐, 왜 외자 이름을 지어주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음 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저만은 한글 이름과 외자 이름을 지어드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째는 무엇이냐? 수리력입니다. 수리력. 수리력. 수학의 거성 피타고라스가 수학의 요점으로 말씀한 우주의 자리는 숫자가 움직이는 자리다. 이 숫자가 무엇이냐? 숫자의 힘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성명학에서 중요한 축을 하나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리력의 근본을 이루는 학술적인 용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성, 리, 찬, 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이름이라고 한다면 성이 7핵이고 이가 7핵이고 찬이 16핵이 됩니다. 그런데 찬자를 쓰면은 15핵인데 왜 이것이 16핵이냐고 하십니다. 이 부분이 손수변이 되기 때문에 장명이나 한학을 하시는 분들은 보이는 대로 쓰면은 3핵인데 이것을 역상법이라고 하고 이치의 근본까지 계산하는 걸 영리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영리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보기에는 3핵이 되지만 근본 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핵이 돼서 이것이 16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글자가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요건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일단 이렇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씨와 이름 첫자를 합친 것을 뭐라 그러냐면 원격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이기 때문에 으뜸원. 첫 번째 원격. 그 다음에 이름 첫자와 끝자. 이름 상자와, 이건 성씨고, 성이라는 성씨고, 이름 상자와 이름 하자가 합친 것을 뭐라 하냐면 원형이라고 합니다. 형통할 형. 뒤로 따라와서 합쳤다, 통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으므로 형격이라고 합니다. 원격, 그 다음에 형격, 그 다음에 성씨와 이름 끝자를 합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이것을 이격이라고 합니다. 이로운 작용이 되도록 통해서 이로운 자리로 이어주기 때문에 이것을 이격이라고 합니다. 이름 4자를 다 합친 숫자를 14, 16이니까 30획이 되는데 이 30획이 되는데 이름을 다 합친 숫자를 상서정자, 상서로운 기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름을 정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격, 다 합친 숫자를. 물론 다른 용어도 씁니다. 뭐 천격, 인격, 직격, 합격 여러 용어를 쓰는데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요 수리력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수리력 말 그대로 숫자가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이냐. 수리력
수리력 30획입니다. 이 전격이 이름을 다 합친 숫자가 30획이 되는데 이 30획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불안좌절운. 불안좌절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중에 일단 하면은 안 되는 8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해당하는 데다가 이름값 하네 이름 따라가네라는 말이 있듯이 이름 속의 길성까지, 이름 속의 길성이라 하면 하늘, 조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는 그런 자리까지 또 없으면 이름에 대해 이름으로 인한 큰 자이든 타이든 본인도 모르게 안 좋은 운으로 가므로 모든 성현들과 조상님들께서는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팔자 때만에 이름값 하네, 인물값 하네 3가지로 살아가는데 사주는 말 그대로 팔자 8자이고 8자 이름은 석자이기 때문에 팔자가 주체가 됩니다. 팔자가 좋으면 즉 기본을 잘 갖추고 있으면 웬만한 어려움을 인생에서 다 타고 넘어갑니다. 그러고 좋게 성화가 되고 그렇지만은 사주팔자가 좋은 분들은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름에서 이 12가지 중에서 제가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8가지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이름에 대해서 분명히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이름을 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나 조상님이 주신 것을 잘 간직하면 효자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하면은 대효가 됩니다. 이 8가지 외에 7가지, 그 12가지로 보면은 4가지가 남아 있고 학문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는 3개가 더 있으므로 총 15가지 이 자리에 대해서 일단 8번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회에는 이 이름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또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태어나서 받는 첫째 선물인 이 이름에 이 일단 8가지에만 해당이 돼도 이름값에서는 불격이 됩니다. 법적 개명 사유가 충분히 되는 이름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뵐 때까지 여러분들 안녕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